여기는 좀 한국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소나무 보면서 한국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약간 저기 가평 이런 느낌도 살짝 나고. 네, 그래서 이 라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든 뭐든 이제 살 곳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피터팬을 막 이렇게 뒤져보던 차에 인문동, 저는 이제 인문동이 어떤 동네인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인문동에 방 2개짜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러 갔는데 아줌마가 너무 절실하게 제 손을 붙잡으면서 제발 좀 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와,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썩다리 주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거는 그 집의 맞은편에 지하방에 그 이상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그 음흉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가려고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마를 보려고, 다리를 보려고. 와, 그 눈빛을 아직은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그 동네가 정말 제가 견디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 도둑도 들어올 뻔하고, 뭐 주인이 좀 이상해가지고 막 무단 침입도 좀 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반면에 제가 거기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말에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동네를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동네에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파격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파격 분양이야 이랬는데, 심지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예,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계약금 5%만 있으면은 입주 때까지 돈을 1도 안 내도 된대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가 34평이 5억 3,500이었는데, 그 말은 내가 2,700만 원만 있으면은 아파트 주인이 된다잖아요. 그것도 한 3년 기다리면은. 그리고 대출도 나올 거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 끌어가다가 쓰면 되니까, 뭐 저로서는 2,700만 원이 손에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했어요. 진짜 들어가서 그냥 브리핑 듣고 괜찮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초기 투자 금액 2,700만 원 외에는 1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참 많은 일을 겪지만 호사다마 말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제가 그 인문동에 있는 그 집에서, 아파트도 아니에요, 주택이에요. 그 2층 주택에서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다 겪어봤는데,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할 행운을 또 거기서 누려가지고, 참 그때 정말 계약금 5%만 내고, 아 맞다, 계약금 5%를 내고 이제 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입주를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중도금 무이자, 잔금 무이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유주택자라도. 근데 그 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주택자만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벌써 봄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전세입자를 구하고 그 갭만큼을 다 또 끌어내가지고 또 이제 이모 돈 빌리고 뭐 제 대출 끌어안고 막 그래서 그 차액 금액을 밀어 넣어가지고 또 그걸 또 갚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전세 입자까지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나이도 들고 그만큼 또 자산도 엄청 커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동안에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이문동 그 집이 주인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무단 침입을 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을 팔기 위해서 그 주인이 계속 이렇게 무단 침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막 그랬더니 저를 거의 뭐 미친년 취급하면서 아니 자기 입장에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남의 집을 들어가려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권리 지역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계약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제 소유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건데 무단 침입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되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그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 집이 팔려버려가지고 저는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로 또 한 1년 반 정도 살다가 그 오피스텔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저는 또 이제는 내 집에서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 광교에 있는 광교 오피스텔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광교의 생활을 누리게 된 거죠. 네. 아유 참 이렇게 또 썰을 풀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와 나는 그걸 다 잊고 살았구나. 네. 예. 참. 한 사람의 부동산 이야기가 이렇게 또 길어질 줄이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광교에 있는 그 곳이 참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2020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오피스텔을 팔아버렸는데 지금 생각에 그냥 그거를 월세를 받고 그냥 놔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팔고 나서 추가로 2억이 더 올랐거든요. 눈물 나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걸 안 팔았으면 아마 회사도 그만 안 뒀을 거예요. 계속 미련 두고 회사에 미련 두고 살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독일에도 못 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진짜 뭐라 그러지 인생에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해외 생활 이걸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밑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0년에 제가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저쪽에 이문동에 있는
휘경이지. 아무튼 휘경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또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이걸 하나 더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무조건 분산 투자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또 갭을 하나를 또 더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그 리스트에 뒀던 게 미아 뉴타운하고 고양시에 있는 그 일산에 있는 그 24평 아파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아 뉴타운이 마이너스 P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마피가 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부동산은 망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그럼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수도권 아파트 하나가 더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일산을 들어간 거예요. 완전 오산이죠.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여기 또 껄무새가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그 아파트를 내가 샀으면 마포구 도화동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났을 수도 있는데 참. 하지만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는 미아를 택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아깝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래서 2020년 초 당시까지만 해도 아파트 2개, 아파트 2채, 그리고 오피스텔 2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2020년 상반기에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를 팔아버리고 2020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가 2020년 당시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가 너무 다니기가 싫어가지고요. 단지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MBA 준비를 해서 독일로 건너왔어요. 근데 그 2020년 초반에 그렇게 이제 자산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걸 또 주식을 투자를 해서 그 학비 정도는 주식으로는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에 또 이제 주식으로 번 돈을 학비로 투자를 21년도에 하고, 그리고 그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거 하고 나머지 잔여 그 비용들은 또 동생이랑 같이 그 고향에 있는 동생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 동생이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사는데 이제 보태가지고 동생이 이번에 5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자산은 펑 됐고요. 이제 제 자산은 이제 또 다른 아파트에도 묻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MBA를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아파트 한 채랑
그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만 가지고 있고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그 동생 아파트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뭐 그러네요. 뭐 사실 그 네 채를 지금까지 아마 다 지금 쥐고 있었으면 아마 자산이 한 지금보다는 한 4, 5억은 한 3, 4억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그 광교에 있는 오피스텔 자체는 너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한국을 들어간다면 저는 거기를 다시 들어갈 생각도 있거든요. 뭐 제가 산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월세나 뭐 이런 걸로, 전세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집과의 인연은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참 아쉽지만 저한테 넘겨받으신 그분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시겠죠. 저는 그냥 요즘에서 이만큼이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려고요.